2023년도에 시행된 34회 기출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25번 문제. 25번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부가채척기간. 자, 부가채척기간 그럼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5년, 7년, 10년. 자, 다 같이 뭐라고요? 5년, 7년, 10년. 국세이든 지방세든 동일합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원칙은 5년, 미신고하면 7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따라 동그라미 1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했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세목인지 볼 필요 없죠. 국세이든 지방세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몇 년? 10년. 15년이 아니라 10년.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볼까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무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몇 년? 7년. 자,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통해서 먼저 원칙 5년, 7년, 10년 구분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봅시다. 2번과 3번. 자, 아주 법조문 깊게 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일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는데 어떤 과목이나 연수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연수와 관련된 게 나오면 홀수가 일단 답이에요. 홀수가 답인데, 그럼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다라고 한다면 1년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고, 숫자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 과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1번과 5번에서 했듯이 5년, 7년, 10년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원칙은 5년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7년으로 가고 사기를 친다면 그거는 10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과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3번은 같은 개념인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대요. 확정되기는 했지만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확정을 하기는 했는데, 아니 그 과정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경정도 가능하죠. 단 기간은 언제? 1년. 1년 이내라면 경정할 수 있다라는 것. 동일한 개념으로 3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전혀 모를 때 2년인지 뭐 몇 년인지 우리가 전혀 모를 때는 그냥 홀수로 가자고요. 그래서 2번은 X.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같은 개념으로 하나 체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종부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은 부가채척 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5년, 7년, 10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언제부터 5년이라는 것인지 언제부터 10년이라는 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니까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납세 의무가 일단은 성립을 해야죠.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야 그 날짜로부터 5년, 10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원칙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앞에 종부세라고 전제를 했다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 1이라는 게 있죠. 그럼 과세 기준 1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6월 1일이라고 명시를 해도 상관없고요. 정답은 3번 됩니다. 부가채척 기간이었습니다. 26번 문제로 갑니다.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기출문제에서 최근에요.
34에 33일을 쭉 보게 되면 조세 총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전에 기출되었던 내용의 범주 안에서 출제되더라도 조문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또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다시 표현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범주에서 출제되던 내용들까지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하기가 불편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세 총론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범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를 확장시키면 훨씬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해집니다.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자, 26번 문제. 이번에는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제일 중요한 키는 공유물이죠. 공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가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일 앞에 있는 저 공동주택의 문제입니다. 법조문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지문을 다시 보면 공유물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같이 해볼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2번과 3번 체크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부 공동으로 아파트를 명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낼 때 남편분 세금에 해당되는 것 별도로 내고 아내분 세금에 해당되는 거 별도로 내고 분리해서 세금 내십니까?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그냥 다 내는 거지. 근데 법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는 남편은 남편분에 대해서, 아내는 아내분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연대납세는 뭐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은 어떤 경우냐면, 자, 부부가 건물을 산 거예요. 공동 명의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임대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임대사업을 한다. 임대사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대요. 이럴 때도 연대납세 의무 없습니다. 각각. 따라 이 둘은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법은 여러분, 법은 남편과 아내는 완전 별도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죠. 자, 4번 지금 우리가 늘 했던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런데 어떤 취득세냐? 상속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했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봐요. 이는 워낙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입니다. 원칙은 뭐든가요? 그죠? 각자가 상속세를, 취득세를 부담하는 거죠. 따라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인데 연대 납세 의무자가 5명이라고 합시다. 그중에 어느 한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럼 나머지 4사람 모두가 다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 역시 마찬가지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2개요. 조세 총론 2개.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경우는 취득세 파트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자, 나머지는 많이 불편한 부분이고 특히 2번과 3번은 법조문 깊게, 그러니까 법조문 깊게 있다는 얘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나 규칙까지 들어가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취득세. 동그라미 1번.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죠. 주체 구조부입니다.
주체 구조부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봅시다. 취득자 외의자 누구죠? 쉽게 말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가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까? 건물주가. 따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주의할 것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체 구조부인 경우에는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 이건 그냥 환지 방식의 개념만 알면 간단하죠. 자, 셋째 줄로 가볼까요? 환지. 그럼 토지가 바뀌었다고요. 토지가 바뀌었으니까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교부를 받은 거죠. 그러면 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채비지나 보류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의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이것은 유상취득입니다. 동그라미 4번 형제 자매 필요 없는 말이죠. 그냥 부담부 정리입니다. 부담부 정리에서 그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는 겁니까? 그건 정려로 본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5번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저 사실상 취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등기 유무를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법상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수인이 취득자가 된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동그라미 1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럼 정려는 어떻게 됩니까? 정려는 뭐라고요? 계약일. 자, 구분 정확하게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계약일.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로 가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상속은 둘 다 동일해요. 상속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즉 취득 시기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똑같아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근데 정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려는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정려 받은 날. 자, 유치한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계약이라고 정려 받은 날하고 이 자체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위치가 바뀌어도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계약일하고 두 번째 정여 받은 날하고 이게 글자 수가 많죠. 그러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글자 수가 많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취득시기는 정여는 정여를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합시다. 상속은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형태대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해 보세요. 다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선택하세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그럼 다시 말하면 등기 등록을 했다고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지문 읽지 마세요. 무조건 다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했다면 그럼 당연히 취득한 거죠.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키가 등기 등록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입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정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제일 중요한 키는 등기 등록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찾아내고 그 기간 내에 공정정서 등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입증이 된다면, 그렇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유상취득 원칙이죠. 예, 사실상 잔금 지급일. 4번 갑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했답니다. 그럼 등기하면 되겠죠. 등기일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정비법이 놓으면 다들 뭐만 기억하느냐? 다음 날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음 날만 기억하니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정비법은 첫 번째 원칙이 건물하고 토지가 달라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의 경우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나왔는데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음 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9번입니다. 종부세.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 자, 그럼 여기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더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공제 금액이죠. 그럼 1세대 1주택이 되면 12억이 공제가 되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이 공제되는 거죠. 단 법인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그것부터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을 제시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공제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자라고 했으니까 12억이 공제되겠죠. 거기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우리는 이것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러죠. 그럼 다시 1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종부세에 있어서 지금 과세 표준이죠.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 그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다 합쳐서 거기서 12억을 공제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60%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5번을 먼저 봅니다. 5번은 법인이라고 했죠. 법인인 경우는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법인의 과표는 가액을 몽땅 합쳐서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면 1세대 다주택자냐 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될 거냐 아니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임대주택은 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답니다. 무슨 뜻이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 건물은 안 가지고 있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겠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우리는 뭘 기억하죠? 5년. 5년간 각각 1세대 1주택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걸 배우죠.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녀 둘 다 각각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그런 규정할 수 없다 그랬죠. 남자 걸 팔아야 여자 걸 팔아야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둘 중에 먼저 판 것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판 기간은 몇 년? 5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0번 문제 종부세 부가징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와 연결해서 가세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종부세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그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이유를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12월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가게가 돈을 쓸 일이 많아져요. 크리스마스가 나오죠. 연말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과세주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12월 달인 종부세는 빨리 날짜를 정해야 세금을 징수하기가 편하겠죠. 원래 세법을 만들 때는 말입니다. 딱 기준이 두 가지라고 했죠. 빨리 징수한다, 많이 징수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부가징수입니까? 신고납부입니까? 부가징수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날짜 똑같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X.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진 신고할 거야. 신고납부 방법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 날짜에 신고를 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세무서장이 보낸 고지서가 있겠죠. 그럼 이 고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분납. 자, 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분납. 자, 요거 분납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개정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자, 분납입니다. 먼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분납이 가능한 세목은 3개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그거부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먼저 금액. 납부할 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렇다면 분납하는 기간. 재산세, 세 글자죠. 그럼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 6글자죠. 그래서 6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글자수로 따지지 말고 그냥 양도, 우리는 보통 양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도니까 2개월. 자, 다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 세목에서 분납을 두고 있는데 조건은 각각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금액, 두 번째는 기간. 따라서 금액은 250, 1,000만 원 초과. 날짜, 재산세 3개월, 종합부동산세 6개월, 양도는 그냥 양도해서 2개월. 끝.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과 5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납부유예. 납부유예를 왜 해주는 걸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납세 의무자가 돈이 많다면 또는 납세 의무자의 연봉이 많다면 월 소득이 많다면 그러면 구태여 과세주체가 납부를 유예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납부 유예를 한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의 조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월 소득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날짜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 잘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이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조건 아시겠죠? 아까 방금 소득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소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60세 이상 그리고 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5년 이상.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을 보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랍니다. 그럼 방금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탈락. 이럴 때는 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은 이 주택을 양도하거나 정려해 버렸답니다.
그럼 양도했다면 돈이 생겼죠. 그럼 세금 내라고요. 그럼 유예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려를 해버렸다. 그럼 1세대 1주택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1번 문제 재산세 표준세율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간단한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사치성, 재산세 세율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게 사치성 재산. 몇 퍼센트? 4%. 근데 딱 유일하게 사치성은 4%인데 유일하게 5%짜리가 하나 있죠. 그게 고급 선박. 따라서 고급 선박은 5%고 나머지는 4%니까 고급 선박의 표준 세율이 기타보다 높다. 그러면 1번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키를 딱 찾아보세요. 공장용 건축물인데 그 공장용 건축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죠. 특별시 지역에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일 때는 1000분의 5.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 주택의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다음 항공기 표준 세율을 물었네요. 1000분의 3. 그리고 고급 선박은 동그라미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세율이 높다. 그죠? 그럼 고급 선박을 제외한다면 선박의 표준 세율은 항공기하고 동일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탄력 세율. 탄력 세율. 그런데 이 탄력 세율에 대한 부분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X. 정답은 5번 됩니다. 32번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입니까? 5개. 자, 다 같이 5개. 시작.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과세 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이렇게 해래요. 구분해래요. 구분해서 과표와 세액을 적으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토지, 과세 표준, 납부할 세액. 이렇게요. 주택, 과세 표준, 세액. 이렇게 구분해서 고지서에다 기록을 해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세율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합시다. 요 주택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주택. 주택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친 게 주택이죠. 맞나요? 그럼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주택 그러면 건축물을 말합니까? 토지를 말합니까? 그렇죠. 합쳐진 거죠. 다시 표현해서 과세 대상 중에 토지는 토지만, 건축물은 건축물만, 근데 주택은 이 둘이 실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징수를 할 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학습했던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의 제일 마지막 파트, 감정평가. 감정평가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할 때 그때 우리 개별 공시지가라는 거 나왔죠.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결정 공시합니까? 5월 31일까지. 잘 생각해요. 개별 공시지가, 지가니까 토지죠. 그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거죠. 그럼 이때 결정 공시를 해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다음 날짜 6월 1일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개별 공시지가 이외에는 전부 다 한 달 앞선다 그랬죠. 한 달 앞섭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개별 주택은.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토지하고 건축물에 부가 징수하는 날짜상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는 7월 달. 토지는 7월, 토지가 늦게 가는 거죠. 자, 다시요. 토지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나머지는 다
한 달 앞선다고 했으니까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을 7월달, 선박과 항공기도 요 7월달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면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에서부터 31일까지 부가징수하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이 문제죠. 주택.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라는 개념은 실제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친 거라고요.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개념이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을 보세요. 주택의 경우에는 부가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토지부는, 건물부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부터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이게 타당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다만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다. 단 빠른 날짜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은 기준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빨리, 많이.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고. 한꺼번에. 그럴 때는 빠른 날짜.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재산세, 보통징수. 자, 동그라미 3번은 과세대상 5가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납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이들을 구분해서 과표와 세액을 적는다, 그죠? 그리고 넣어줘도 며칠인데, 저 요거 하나요. 납세 의무자인 우리가 과세 주체에게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를 한다면 신청한다는 거죠. 신청할 때는 10일 전까지 해야 되고, 반대로 과세 주체가 납세 의무자인 우리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5일 전까지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 그러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